누가 한 달 만에 돈을 2배로 불렸다고 칩시다. 부럽죠? 그런데 바로 그 옆자리에서 똑같은 상품을 들고 단 며칠 만에 원금이 반 토막난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둘 다 그냥 레버리지라는 걸 샀을 뿐인데 한 명은 천국을 보고 한 명은 지옥을 봤거든요. 같은 칼인데 누구는 요리를 하고 누구는 손을 베인 겁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딱 그래요. 코스피가 1년 만에 거의 3배로 치솟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친듯이 오르면서 너도 나도 2배, 3배짜리에 올라탔죠. 빚내서 투자한 돈만 37조 원을 넘겨 사상 최대를 찍었고요. 돈 냄새가 진동하니까 다들 활활 타오르는 불판 위로 겁도 없이 뛰어든 겁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불판 한복판에서 하루에 6%씩 빠지는 폭락이 터졌어요. 평범한 사람이 6% 이룰 때 2배짜리를 든 사람은 하루 만에 12%가 증발했고 몇 달 동안 번 걸 그 하루에 다 토해냈죠. 레버리지가 원래 이래요. 오를 땐 천사처럼 웃다가 빠질 땐 순식간에 악마로 돌변하거든요. 그래서 딱 하나만 묻고 싶어요. 레버리지가 정확히 뭔지, 왜 오래 들고 있으면 가만히 둬도 돈이 슬슬 녹는지 지금 누가 물어보면 술술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살짝이라도 막힌다면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거 하나는 끝나고 나면 확실하게 잡혀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이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상품을 맨 처음부터 차근차근 뜯어볼게요. 이름이 왜 하필 레버리지인지, 안에서 어떻게 2배가 만들어지는지, 왜 시장이 제자리인데도 내 돈만 줄어드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왜 정작 그걸 만든 회사조차 오래 들고 있지 말라고 경고하는지까지요. 끝까지 들으시면 누가 옆에서 2배로 먹는다고 꼬셔도 웃으면서 거절하실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레버리지라는 말부터 풀어볼게요. 영어라서 거창해 보이는데 우리말로 하면 그냥 지렛대예요. 무거운 바위도 긴 막대기 하나 받쳐서 지그시 누르면 번쩍 들리잖아요. 작은 힘으로 큰 걸 움직이는 그 원리, 그게 지렛대고 투자에서는 그 막대기 역할을 빚이 맞습니다. 집 살 때를 떠올리면 쉬워요. 5억짜리 집을 내 돈 2억에 대출 3억을 보태서 샀는데 집값이 10% 올라 5억 5천이 됐다고 해보죠. 오른 5천만 원은 통째로 내 몫이거든요. 내가 실제로 넣은 2억 기준으로 보면 25%를 번 셈이죠. 집값은 10% 올랐는데 내 수익률은 그 2배가 훌쩍 넘는 겁니다. 빌린 3억이 지렛대 노릇을 해준 거예요. 레버리지 ETF는 이 과정을 알아서 다 해주는 상품입니다. 원래 개인이 빚으로 2배를 하려면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물고 잘못되면 강제로 청산까지 당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한 주만 사두면 운용사가 안에서 알아서 지수를 2배로 따라가게 맞춰줘요. 이렇게 어떤 지수를 그대로 쫓는 걸 추종한다고 부르거든요. 코스피가 하루 1% 오르면 이건 2%, 코스피가 3% 오르면 이건 6%가 오르는 식이죠. 그럼 대체 안에서 무슨 수로 2배를 만들어낼까요? 진짜로 주식을 2배나 쌓아두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선물이라는 파생상품인데 이건 적은 증거금만 맡기고도 큰 금액을 거래할 수 있거든요. 이 성질을 이용해 자기 돈보다 훨씬 큰 규모로 지수에 베팅해서 2배 효과를 만들고 모자라면 다른 금융회사와 주고받는 계약까지 끼워 넣습니다. 여기서 딱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2배라는 건 실제 자산이 아니라 파생상품으로 억지로 빚어낸 효과라는 것, 그리고 이 파생상품은 공짜가 아니라 유지하는데 계속 돈이 든다는 것, 이 두 번째가 나중에 왜 가만히 둬도 돈이 녹느냐를 설명하는 한 가지 열쇠가 되니까 일단 머릿속 구석에 넣어두세요. 자, 그럼 이제 솔깃한 얘기부터 해볼까요? 솔직히 레버리지가 매력이 하나도 없으면 사람들이 거들 떠보지도 않았겠죠. 분명히 달콤한 구석이 있으니까 다들 침을 흘리는 거예요. 그 달콤함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나중에 그게 왜 독으로 변하는지도 제대로 보입니다. 요즘 제일 뜨거운 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한 종목을 2배로 따라가는 상품인데 이걸로 예를 들어보죠. 삼성전자가 어느 날 좋은 소식에 5% 올랐다고 해봐요. 그냥 주식을 들고 있었다면 5% 벌어요. 그런데 2배짜리를 들고 있었다면 10%가 들어오죠. 똑같은 하루 똑같은 돈인데 수익이 딱 2배인 겁니다. 이게 며칠만 이어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옆 사람이 5% 벌 때 나는 10%씩 불어나니까 계좌 차이가 눈에 띄게 벌어져요. 한번 이 맛을 보면 평범한 한 배짜리가 답답하고 시시해 보이기 시작하죠. 바로 그 순간이 위험한 겁니다. 단맛에 취해서 이게 빚으로 굴러가는 상품이라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거든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요. 오를 때 2배로 키워주는 그 지렛대는 방향이 바뀌는 순간 똑같이 2배로 나를 후려치는 몽둥이로 돌변합니다. 삼성전자가 5% 빠지면 2배짜리는 10%가 날아가요. 오를 때 2배면 빠질 때도 2배, 여기까진 공평하고 상식적이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함정은 따로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시장이 오른 것도 빠진 것도 아니고 그냥 위아래로 출렁이기만 했는데도 내 돈이 줄어든다면 믿으시겠어요? 지수는 분명 제자리인데 내 계좌만 마이너스라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게 레버리지의 진짜 정체이자
초보들이 가장 억울하게 당하는 지점입니다. 숫자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오늘 8% 올랐다가 내일 8% 빠졌다고 해봅시다. 100에서 출발하면 8% 올라 108이 됐다가 거기서 8% 빠지니까 99.36이 돼요. 분명 같은 8%씩 오르내렸는데 본전이 아니라 살짝 손해죠. 오를 땐 작은 숫자에 빠질 땐 커진 숫자에 퍼센트가 붙으니까요. 이건 평범한 주식도 똑같이 겪는 거예요. 방향은 오른 것도 빠진 것도 아닌 제자리, 그러니까 횡보인데도 위아래로 출렁인 그 변동성 하나에 살짝 깎인 거죠. 이렇게 시장은 제자리 걸음만 했는데 출렁임 그 자체에 매일 조금씩 깎이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2배짜리를 똑같이 이틀 동안 넣어볼게요. 8%의 2배니까 첫날 16% 올라 116이 됐다가 다음날 16% 빠지면 97.44가 돼요. 일반 주식은 99.36으로 0.64% 손해였는데 2배짜리는 97.44로 2.56%나 빠진 겁니다. 단순히 2배가 아니라 손해의 4배예요. 종목은 거의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내 돈은 많이 녹아버린 거죠. 출렁임이 클수록 이 녹는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져요. 잔잔한 물에선 천천히, 거친 파도에선 무섭게 녹습니다. 한여름 땡볕에 내놓은 얼음처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슬금슬금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음의 복리 또는 변동성 끌림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볼 드래그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니까 용어는 안 외우셔도 돼요. 드래그라는 말이 끌어내린다, 발목을 잡는다는 뜻이거든요. 자동차가 달릴 때 뒤에서 잡아 끄는 공기 저항 같은 거죠. 시장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그 변동성이 마치 브레이크처럼 내 수익률을 슬슬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끌어내리는 힘은 변동성이 클수록 배수가 높을수록 사납게 세져요. 그래서 변동성이 심한 반도체나 단일 종목을 2배로 따라가는 상품이 특히 빨리 녹습니다. 그럼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까요? 핵심은 이 상품이 딱 하루만 책임진다는 데 있어요. 레버리지는 일주일에 2배도 한 달에 2배도 아니고 오직 오늘 하루 움직임에 2배만 맞춰줍니다. 그리고 장이 끝나면 매일 새로 정산해요. 오늘 결과를 기준으로 내일 또 그날치에 2배를 맞추려고 안 해서 자산을 다시 조정하는 거죠. 바로 이 매일 새로 정산한다는 점이 모든 문제의 뿌리예요. 오를 땐 불어난 금액 기준으로 또 2배를 키우고 빠질 땐 쪼그라든 금액 기준으로 또 2배를 깎다 보니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계산 차이가 손실로 차곡차곡 쌓입니다. 하루로 보면 정확히 2배가 맞는데 그 하루들이 며칠, 몇 달 이어지면 결과가 단순한 2배에서 점점 멀어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레버리지는 태생부터 하루짜리 도구라는 거예요. 만든 사람들조차 설명서에 이건 단기로 쓰는 거지 오래 들고 있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고 못 박아놨거든요. 그런데 초보들은 이걸 모르고 평범한 적금처럼 몇 달, 몇 년을 묻어둡니다. 그러는 사이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계좌가 야금야금 촌농처럼 흘러내리는 거죠. 이 녹는 현상이 가장 잔인하게 작동하는 게 바로 옆으로 기는 횡보장이에요. 지수가 몇 달째 위로 갔다 도로 내려오고 아래로 빠졌다 도로 올라오면서 결국 제자리인 그런 장 말이죠. 숫자로 보면 훨씬 와닿아요. 두 친구가 같은 날 각각 1,000만 원을 넣었다고 해봅시다. 한 명은 2배짜리에 다른 한 명은 평범한 지수 ETF예요. 그러고 한 달 동안 지수가 하루는 5%씩 솟구쳤다가 다음날 그만큼 고꾸라지기를 20날 남짓 쉴 새 없이 반복했다고 치죠. 그렇게 한바탕 출렁이고 난 뒤 지수는 신기하게도 출발했던 그 자리로 거의 정확히 돌아왔어요. 지수 ETF에 넣은 친구 계좌는 그래서 1,000만 원? 딱 본전입니다. 그런데 2배짜리를 든 친구 계좌를 열어보면 960만 원 남짓밖에 안 돼요. 지수는 한 달 내내 헛바퀴만 돌다 제자리인데 가만히 들고만 있었는데도 40만 원이 소리 없이 사라진 거죠. 2배니까 손해도 딱 2배겠지 싶지만 시장이 나빠진 것도 아닌데 4%나 녹았어요. 이게 변동성이 매일매일 정산되며 갉아먹은 볼 드래그의 실제 청구서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든 초보들은 일제히 억울해하죠. 나는 분명히 시장 안 떨어질 거라고 봤고 실제로 안 떨어졌는데 내 돈만 줄어 있는 거예요. 일반 주식이라면 방향만 맞추면 최소한 본전은 지키잖아요. 그런데 레버리지에선 변동성 그 자체가 비용이라 방향을 맞추고도 돈을 잃습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장에선 절대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공평하게 반대쪽도 말씀드릴게요. 레버리지가 무조건 손해만 보는 사기 상품은 아니거든요. 변동성 없이 한 방향으로 쭉 오르는 장에선 오히려 매일 정상 구조가 내 편이 됩니다. 사흘 내리 8%씩 오르면 일반 지수는 26%쯤 오르는데 2배짜리는 매일 16%씩 불어서 56%가 올라요. 단순한 2배인 52%보다 더 버는 거죠. 오를 때 불어난 금액에 또 2배를 얹으니까
눈덩이처럼 커지는 양의 복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세상에 변동성 없이 한 방향으로만 가는 시장이 있던가요? 현실은 사흘 오르면 하루 빠지고 좋은 소식에 뛰었다가 나쁜 소식에 주저앉으면서 늘 흔들립니다. 깔끔한 추세는 다 지나고 나서 차트로 봐야 보이지 그 안에 있을 땐 매일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장에선 유리하다는 말은 이론적으론 맞아요. 하지만 그 추세를 미리 알고 정확히 그 구간만 올라타는 건 전문가도 어려워요. 결국 대부분의 보통 사람은 변동성의 원금이 녹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치 직선 도로에선 스포츠카로 시속 200km를 밟을 수 있지만 커브 많은 산길에서 그러면 100이면 100 사고가 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녹는 이유가 변동성 하나뿐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눈에 안 보이는 비용까지 줄줄 새요. 우선 운용보수가 비쌉니다. 평범한 코스피 ETF는 1년에 0.1%도 안 떼는 게 수두룩한데 국내 대표 레버리지는 0.65% 안팎으로 대여섯 배가 넘어요. 미국의 2배, 3배짜리는 0.84에서 0.95%까지 가는데 평범한 나스닥 ETF의 0.2%와 비교하면 차이가 확 나죠. 여기에 굴림 비용이라는 것도 붙어요. 2배를 만드는 선물은 만기가 있어서 만기 때마다 다음 걸로 갈아타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먼 만기가 더 비싸서 싼 걸 팔고 비싼 걸 사느라 갈아탈 때마다 미묘하게 손해를 봅니다. 자동차 리스를 갱신할 때마다 수수료가 붙는 것처럼요. 이 비용이 시간이 갈수록 슬금슬금 쌓여서 또 수익을 갉아먹어요. 가격이 따로 노는 괴리 현상도 알아둬야 해요. ETF가 시장에서 매끄럽게 거래되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유동성 공급자라는 증권사들이 있는데 평소엔 이들 덕에 ETF 가격이 따라가야 할 지수에 딱 붙어 움직입니다. 그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하고 법으로도 일정 한도를 못 넘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가격이 엉뚱하게 튀지 않죠. 문제는 시장이 패닉에 빠지거나 한 상품에 갑자기 돈이 어마어마하게 몰릴 때입니다. 그 일꾼들이 다 받아내지 못하면 ETF 가격이 실제 가치에서 확 벌어져요. 실제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돈이 미친 듯이 몰리던 상장 초기엔 가격이 따라가야 할 지수보다 살짝 비싸게 거래되는 일이 관찰됐어요. 그걸 모르고 덜컥 산 사람은 삼성전자가 오른 만큼도 다 못 먹고 손해부터 안고 출발한 셈이죠. 반대로 다들 한꺼번에 팔자고 달려들 때는 받아줄 사람이 모자라 제값보다 훨씬 싸게 던져지고요. 하필 내가 사거나 팔고 싶은 그 순간에 너무 비싸게 잡히거나 너무 싸게 던져지는 거죠. 남들이 몰릴 땐 비싸게 사고 다들 던질 땐 싸게 팔리는 셈이라.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한 번 더 손해를 보는 겁니다. 보통은 하루 안에 제자리를 찾지만 그 하루 사이에 내 수익률이 엉뚱하게 흔들릴 수 있어요. 이제 레버리지의 사촌들도 만나볼게요. 인버스는 거꾸로라는 뜻인데 지수가 빠지면 돈을 버는 상품이에요. 시장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 사람이 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2배를 또 얹은 게 있어요. 지수가 빠지면 2배로 버는 2배 인버스. 사람들이 곧버스라고 부르는 그놈입니다. 하락에 2배로 거는 거예요. 이 곧버스가 사실상 초보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품이에요. 저주가 2개나 겹쳐 있거든요. 하나는 방향을 거꾸로 걸었다는 점이에요.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빠질 때도 많지만 몇십 년 단위로 보면 결국 우상향인데 곧버스는 그 큰 흐름의 정면으로 반대로 베팅하는 거죠. 강물을 거슬러 헤엄치는 셈입니다. 또 하나는 레버리지라서 변동성 때문에 원금이 녹는다는 점이에요. 거꾸로 건대다 볼 드래그까지 겹치니까 시간이 갈수록 2배로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곧버스를 오래 들고 있으면 정말 무섭게 사라져요. 초보라면 이름조차 잊어버리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합니다. 들여다보는 순간 돈이 빠지는 도박판에 발을 들이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들으면 다 교과서 속 얘기 같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이 이걸 실시간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거래량 1위를 다투는 게 바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예요. 원래 레버리지는 수백 개가 섞인 지수를 따라갔는데 이번엔 삼성전자 하나, SK하이닉스 하나만 2배로 따라가는 상품이 무더기로 나왔죠. 여러 종목에 나눠 담아 위험을 줄이는 게 ETF의 기본인데 이건 딱 한 종목에 몰아넣은 거라 그 유일한 안전장치인 분산마저 통째로 내다 버린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장하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 운용사가 한꺼번에 십수종을 쏟아냈는데 상장 첫 주에만 거래 대금이 58조 원에 달했어요. 국내 ETF 역사상 최대 흥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개인이 사들인 주식형 ETF 자금의 열애, 8비 반도체 관련일 만큼 온 시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배에 쏠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봅시다. 한 종목을 2배로 따라간다는 건 그 회사가 하루 5% 빠지면 내 상품은 10%가 빠진다는 뜻이에요. 개별 회사는 지수보다 훨씬 변동성이 크니까
원금이 녹는 속도도 그만큼 빠르죠. 분산도 버리고 변동성 2배의 볼 드래그까지 얹은 위험을 겹겹이 쌓아올린 상품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험 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으로 못 박아둔 거예요. 사실 이런 쏠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부터 해외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유독 많이 몰렸거든요. 미국에 상장된 테슬라 2배짜리는 전 세계 물량의 약 40%를 한국인이 쥐고 있을 정도였고 미국 레버리지에 들어간 한국계인 돈은 몇 년 새 수십 배로 불었어요. 미국엔 레버리지가 정말 흔한데 나스닥을 3배로 따라가는 TQQQ, 거꾸로 3배로 빠지는 데 거는 SQQQ, 반도체를 3배로 미는 SOXL, 그 반대인 SOXS까지 다 있거든요. 이름 끝에 L이 붙으면 오르는 쪽, S면 빠지는 쪽이고 EX는 2배, 3X는 3배라는 뜻이라 이름표만 봐도 성격이 보이죠. 그냥 한 배로 나스닥을 따라가는 평범한 QQQ와는 위험이 아예 차원이 다른 겁니다. 문제는 결과예요. 테슬라의 2배짜리를 잔뜩 사 모았던 사람들은 테슬라가 한번 휘청였을 때 1년 만에 상품 가격이 반 토막 나는 걸 그대로 겪었거든요. 한 종목에 2배로 거기에 볼 드래그까지. 잘 풀릴 땐 환상적이지만 한번 틀어지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게 이 상품이에요. 남들이 다 산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좋은 상품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이게 어디서 왔는지 짚고 갈게요. 어디서 왔는지 알면 원래 용도가 보이거든요. ETF라는 게 세상에 처음 나온 건 1993년 미국이에요. 시장 전체를 한 바구니에 담아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게 만든 아주 착한 발명이었죠. 그러다 2006년 미국에서 여기에 지렛대를 단 레버리지와 거꾸로 거는 인버스가 처음 등장합니다. 누구 쓰라고 만들었을까요? 하루 단위로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문 트레이더, 그리고 잠깐 위험을 막으려는 기관들이었어요. 처음부터 짧게 쓰는 도구로 설계된 겁니다. 우리나라엔 2010년 2월에 처음 들어왔어요. 코스피 200을 2배로 따라가는 이 상품은 아시아를 통틀어도 최초였죠. 그게 지금까지 국내 레버리지의 대표 선수예요. 그 뒤로 이 상품은 유럽 재정위기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도, 코로나도, 급격한 금리 인상도, 지금의 반도체 열풍까지 굵직한 사건을 다 거쳐왔어요. 이런 16년 세월이 증명하는 건 딱 하나예요. 시장은 늘 사납게 흔들렸다는 것. 그리고 그 변동성마다 레버리지는 어김없이 녹았다는 것. 상품은 점점 위험해지는데 정작 그걸 사는 사람은 점점 초보가 많아지고 있는 게 지금의 문제죠. 이쯤에서 그래도 시장은 결국 오르잖아요 하실 분 많을 거예요. 맞아요. 아주 길게 보면 우상향이죠. 그런데 그 길 위에 모든 걸 집어삼키는 폭락이 주기적으로 찾아온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폭락의 날 평범한 투자자와 레버리지 투자자의 운명은 완전히 갈려요. 역사를 몇 장면만 넘겨볼게요. 2000년 닷컴 버블 때예요. 인터넷 기업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이 몰리던 지금 인공지능 열풍과 묘하게 닮은 시절이었죠. 거품이 터지자 미국 나스닥이 고점에서 78%가 빠졌고 우리 코스닥은 80% 넘게 폭락했어요. 더 무서운 건 회복인데 나스닥이 그 고점을 다시 넘기까지 무려 15년이 걸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때 2배짜리를 들고 있었다면요. 78% 빠진 시장의 2배니까 계좌는 사실상 0에 수렴했을 거고 설령 살아남았어도 그 15년 횡보장 내내 볼 드래그로 녹아서 시장이 회복해도 영영 못 돌아왔을 거예요. 똑같은 상품도 언제 들어갔느냐 하나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리먼 사태 때는 어땠을까요? 미국의 큰 투자은행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 금융이 한꺼번에 휘청였죠. S&P 500이 고점에서 약 55%, 반 토막 넘게 빠졌고 회복까지 약 5년이 걸렸어요. 2020년 코로나 때는 한 달 만에 30%대로 수직 낙하했고요. 그 한 달 사이 2배짜리를 든 사람은 60% 넘게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지금이에요. 반도체 열풍으로 코스피가 1년 새 3배 가까이 폭등했지만 그 와중에 하루 6%씩 빠지는 날이 끼었고 거래를 멈추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어요. 시장의 공포를 재는 지수는 집계 이래 최고치를 찍었고요. 결국 아무리 좋은 불장에도 칼날 같은 하락은 반드시 숨어있다는 걸 시장이 또 한 번 보여준 셈이죠. 이 네 장면이 말해주는 건 분명해요. 폭락은 올까 말까가 아니라 언제 올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닥쳤을 때 평범한 투자자는 반 토막이 나도 견디고 기다리면 언젠가 회복해요. 그런데 레버리지를 든 사람은 회복을 기다릴 시간조차 없이 녹아 없어질 수 있어요. 바로 그 한 번의 큰 폭락을 레버리지는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정반대의 주장도 꽤 퍼져 있어요. 레버리지가 녹는다는 건 옛말이고 적절한 배수로 오래 들면 오히려 평범한 지수보다 훨씬 많이 번다는 거죠. 닷컴이든 리먼이든 다 이겨냈다고요. 워낙 강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으니
그냥 무시하지 않고 정면으로 따져볼게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실을 보고 직접 판단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분들 논거를 공정하게 세워드릴게요. 한 퀀트 분석가가 2010년쯤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가장 좋은 레버리지 배수가 따로 있다는 분석을 내놨는데 나스닥 기준 2배 안팎이 최적이라는 거였어요. 게다가 나스닥 2배나 3배를 20년, 25년 들고 갔다고 돌려보면 원금 손실이 거의 없더라는 백테스트도 있고 실제로 지난 10년 나스닥을 3배로 따라가는 TQQQ 같은 상품은 한 해 평균 35%가 넘는 경이적인 수익을 냈죠. 여기까진 솔깃하죠. 그럼 하나씩 뜯어볼게요. 그 화려한 백테스트는 언제 시작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통째로 뒤집혀요. 지난 10여 년이 미국 기술주 역사상 손꼽히는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나온 숫자거든요. 시작점을 닷컴 꼭대기로 잡으며 15년 회복장 내내 녹아서 그 상품은 영영 못 돌아왔을 겁니다. 같은 상품도 시점 하나로 운명이 갈린다는 거죠. 닷컴도 리먼도 이겨냈다는 말에도 함정이 있어요. 그 시절엔 이 상품들이 존재하지도 않았거든요. 미국 2배짜리는 2006년, 3배짜리는 2010년에야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위기를 이겨냈다는 건 진짜 겪은 게 아니라 지수의 숫자만 곱해 돌려본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은 보통 실제로 빠져나가는 비용을 쏙 빼먹어요. 학자들이 말하는 최적 배수 계산은 대개 운용보수도 돈 빌리는 이자도 없다고 가정한 이론값이에요. 그런데 현실 상품엔 보수가 평범한 ETF의 4~5배로 붙고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비용까지 들죠. 게다가 그 이자는 시중금리가 오르면 같이 올라요. 그 화려한 백테스트의 상당 부분이 금리가 거의 0이던 시절이라 가능했던 거지. 금리가 오르면 결론은 달라집니다. 그럼 그 상품들이 진짜로 통째로 겪은 단 한 번의 약세장 성적표를 볼까요? 2022년이에요. 그의 평범한 나스닥이 20%쯤 빠질 때 2배짜리는 약 83%, 3배짜리는 약 82%가 빠졌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로요. 82% 빠진 걸 원금까지 회복하려면 무려 450%가 올라야 해요. 이게 백테스트가 아닌 진짜 있었던 기록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백테스트가 아니에요. 그 25년 무손실 시나리오는 80% 넘게 빠지는 구간을 한 번도 안 팔고 중간에 돈 쓸 일도 없고 공포에 흔들리지도 않는 기계를 가정해요. 길게 들라고 주장하는 분들조차 자기 계좌가 산지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걸 털어놓곤 하죠. 수학적으로 버틸 수 있다는 것과 인간이 진짜 버티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결정적으로 규제 당국과 상품을 만든 회사 자신이 이건 단기용이라고 못 박아요. 우리나라는 3배짜리 상장 자체를 막았고 2배짜리도 위험 1등급의 의무 교육까지 걸었죠. 미국 운용사들도 설명서에 장기 보유가 아니라 단기 전술용이라고 분명히 써놨고요. 정말 오래 들면 좋은 거라면 정작 그걸 만든 회사들이 왜 단기로만 쓰라고 경고할까요? 완벽한 배수로 완벽한 시점에 25년을 기계처럼 버틴 사람은 분명 이겼을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건 시작 시점도 완벽하고 비용도 무시하고 80% 폭락도 견디고 그동안 돈 쓸 일도 없어야 하는 너무 많은 완벽을 한꺼번에 깔고 있는 얘기죠. 생초보가 그 조건을 다 맞출 수 있을까요? 사실 레버리지가 위험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손익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점, 그러니까 비대칭이에요. 손실에는 잔인한 비대칭이 숨어 있거든요. 100만 원이 50% 빠져 50만 원이 되면 본전으로 돌아오는데 50%가 아니라 100%가 올라야 해요. 빠지긴 50%로 빠지는데 회복은 2배로 어려운 거죠. 레버리지는 이 비대칭을 극단으로 키웁니다. 잘 돼야 평범한 ETF보다 좀 더 버는 정도인데 잘못되면 거의 다 잃는 거예요. 그게 제가 초보에게 권하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건 제가 대신 정해드릴 문제가 아니라 양쪽 사실을 다 보고 본인이 판단하실 몫이고요. 다만 그 판단을 내리기 전에 누가 보여주는 화려한 한쪽 면만 보고 결정하진 마시라는 겁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은 법이니까요. 그럼 이렇게 위험한 걸 대체 누가 왜 쓸까요? 레버리지가 무조건 나쁜 상품이라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쓰는 사람들이 따로 있거든요. 하루 단위로 치고 빠지는 전문 트레이더는 오늘 확실히 오른다 싶을 때 딱 들어가 2배로 먹고 그날 바로 나옵니다. 하루짜리를 하루만 쓰니까 녹을 틈이 없는 거죠. 방어용으로 쓰는 해지라는 것도 있어요. 해지는 쉽게 말해 손실에 대비하는 보험이에요. 다음 주 큰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잠깐 흔들릴 것 같은데 다 팔긴 싫을 때 시장이 빠지면 돈을 버는 인버스를 잠깐 같이 사두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시장이 빠졌을 때 주식에선 손해를 봐도 인버스에서 그만큼 벌어서 손실을 메워주거든요. 비 올 것 같을 때 잠깐 펴는 우산처럼요. 비가 그치면 접듯 행사가 지나면 다시 파는 겁니다. 짧게 목적을 갖고 늘 지켜보면서 쓰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게 파는 쪽 입장에서 돈이 되는 상품이기도 해요. 보수가 비싸고 사람들이 자주 사고 팔수록 거래가 활발해지니까요. 가만히 오래 들고 있는 평범한 ETF보다 비싼 보수를 내며 부지런히 사고 파는 레버리지가 파는 쪽엔 더 달콤하죠. 그러니 화려하게 알리고 싶은 유인이 있는 겁니다. 많이 광고한다고 나한테 좋은 상품은 아니에요. 자, 파는 쪽 속셈은 그렇다 치고 그럼 사는 우리는 왜 자꾸 여기에 끌릴까요? 사실 이건 머리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가장 큰 게 조급함이거든요. 1년에 10% 버는 길은 너무 느리게 느껴지는데 옆에선 누가 한 달 만에 2배를 벌었다니까 나만 거북이 걸음을 하는 것 같죠. 그 조급함이 2배로 빨리 가자며 손을 끌고 가는 겁니다. 한 방의 유혹도 강력해요. 사람은 작게 여러 번 버는 것보다 한 번에 크게 버는 상상에 더 흥분하거든요. 로또를 매주 사는 심리랑 똑같아요. 기대값은 같아도 우리는 앞에 붙은 낮은 확률보다 뒤에 붙은 큰 숫자에 눈이 가요. 레버리지는 바로 그 한 방의 환상을 정확히 자극합니다. 거기에 한번 물리면 본전 생각까지 겹쳐서 더 큰 위험으로 손실을 메우려는 악순환에 빠지죠. 대부분 처음엔 재미로 작게 시작했다가 운 좋게 2배 수익을 맛보고 금액을 키웁니다. 그렇게 한동안 더 벌면서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다가 시장이 출렁이기 시작하면 번 걸 토해내죠. 여기서 멈추면 다행인데 본전 생각에 더 큰 돈을 더 자주 넣기 시작해요. 어느새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돼 있는 겁니다. 새벽까지 미국 시장을 들여다보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계좌가 출렁일 때마다 심장이 같이 뛰죠. 2배짜리의 변동성은 사람의 판단력을 딱 2배로 흔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를 단순히 위험한 상품이 아니라 마음을 가장 쉽게 망가뜨리는 상품이라고 불러요.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차분히 오래가는 투자자의 마음가짐 자체를 잃는 거니까요. 여기서 초보들이 흔히 하는 착각 몇 가지만 짚고 갈게요. 2배니까 손해도 딱 2배겠지? 아닙니다. 며칠만 출렁여도 볼 드래그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잃습니다. 지수가 제자리면 내 것도 본전이겠지? 이것도 아니에요. 그 사이 크게 출렁였다면 원금은 이미 놓고 없을 겁니다. 방향을 맞추고도 잃을 수 있다는 게 이 상품의 가장 잔인한 얼굴이죠. 많이 빠졌으니 지금 2배짜리로 사두면 반등 때 크게 먹겠지? 아닙니다. 바닥에서 기는 구간이 길어지면 반등이 오기도 전에 녹아버려요. 장기 투자가 답이라니 레버리지도 오래 들면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전문가들도 경고하죠. 시간은 레버리지의 편이 아니라 적입니다. 2배 ETF니까 1배보다 2배 좋겠지? 그렇지 않아요. 좋은 건 안 따라오고 위험과 비용만 2배예요. 말로만 하면 와닿지 않으니 가상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평범한 직장인 김씨가 있다고 칩시다. 김씨는 처음엔 평범한 코스피 ETF로 몇 달 만에 10%쯤 벌었는데 옆자리 동료가 같은 기간 레버리지로 2배 넘게 벌었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돈의 절반을 2배짜리로 옮겼고 운 좋게 상승장이 이어지자 자신감이 붙어 남은 자금까지 다 넣었어요. 그런데 시장이 방향을 못 잡고 출렁이기 시작하니까 코스피는 그대로인데 김씨 계좌만 야금야금 줄어들기 시작하죠. 방향은 맞췄는데 왜 줄지?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큰 하락이 한 번 왔고 2배로 빠지니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기서 김씨는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해요. 본전 생각에 빚까지 살짝 보태 더 큰 돈을 넣은 거죠. 한 방에 만회하겠다고요. 그런데 반등은 깔끔하지 않았고 출렁이는 내내 또 녹았어요. 1년이 지나 정산해보니 처음부터 평범한 ETF만 들고 있던 동료보다 훨씬 큰 손실이었죠. 같은 시장 같은 1년인데 말입니다. 특별한 악재도 없이 그냥 2배라는 유혹에 조금씩 더 깊이 빨려 들어갔을 뿐이에요. 이쯤에서 한국만의 중요한 제도도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알아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취급을 받는지 단번에 와닿거든요. 평범한 주식이나 ETF는 앱 깔고 신분증만 있으면 10분이면 사잖아요. 그런데 레버리지나 곧버스는 그냥 못 사요. 나라가 진입장벽을 따로 세워뒀거든요. 먼저 1시간짜리 의무 교육을 들어야 해요.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강의를 듣고 다 들으면 14자리 이수번호를 받는데 그걸 증권사에 등록해야 비로소 살 수 있죠. 재밌는 건 그냥 1배인 버스는 교육 없이 사는데 2배짜리 곧버스부터는 이게 의무라는 거예요. 2배가 붙는 순간 위험 등급이 확 올라간다는 뜻이죠. 여기에 기본 예탁금도 있어요. 특히 요즘 나온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신규 투자자라면 계좌에 1천만 원을 넣어둬야 거래가 열립니다. 10만 원어치만 사고 싶어도 1천만 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평범한 ETF는 교육도 예탁금도 없이 바로 사는데 말이에요. 운전으로 치면 일반 ETF는 그냥 타도 되는 자전거, 레버리지는 면허 따고 교육받아야 잡는 운전대인 셈입니다. 세금도 다르다는 걸 알아두셔야 해요. 제도라 언제든 바뀌니 사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평범한 국내 주식형 ETF는 사고 팔아 차익을 내도 세금이 거의 없는데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파생형
상품이라 매매 차익에 배당 소득세 15.4%가 붙어요. 미국의 3배짜리 같은 해외 상품은 양도소득세 22%의 환율까지 신경 써야 하고요. 같은 2배라도 어디 상장됐느냐로 또 달라지는 거죠. 분배금, 그러니까 배당도 기대하지 마세요. 이건 배당주는 진짜 주식을 차곡차곡 모은 게 아니라 파생상품으로 지수만 따라가게 만든 거라 나오더라도 아주 미미하거나 아예 없어요. 평범한 ETF는 시세 차익도 노리고 분배금도 받는 재미가 있는데 레버리지는 오로지 시세 변동 하나에 모든 걸 건 상품이라 들고 있는 동안 들어올 현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그래도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는 분께는 최소한 이 규칙만은 지키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우선 없어도 되는 아주 작은 돈으로만 하세요. 잃어도 수업료라 여길 수 있는 금액, 그것도 그중 일부만요. 그리고 절대 오래 들고 있지 마세요. 이건 하루짜리 도구라 며칠만 묻어둬도 볼 드래그가 일을 시작하거든요. 손절선도 미리 정하세요. 2배로 빠지니 한번 물리면 순식간이라 여기까지 빠지면 무조건 판다는 선을 사기 전에 긋고 그게 오면 칼같이 파셔야 해요. 곧버스는 아예 쳐다보지도 마시고요. 무엇보다 빌린 돈으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레버리지 자체가 이미 빚인데 거기에 진짜 빚을 또 얹으면 한번 무너졌을 때 회복이 아예 불가능한 수렁에 빠집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하나 그려볼게요. 친구나 동료가 나 이걸로 얼마 벌었다며 추천하는 순간이 분명 올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때 제일 흔들리거든요. 그럴 땐 3가지만 떠올리세요. 그 친구가 번 건 운 좋게 한 방향 상승장을 만났기 때문일 수 있고, 사람 한 번 얘기만 하지 이른 얘기는 잘 안 하며 그 좋은 타이밍은 이미 지나갔을 수 있다는 것을요. 자주 듣는 질문도 몇 개 짚을게요. 며칠 정도면 괜찮냐고요? 짧게 들수록 위험이 줄어드는 건 맞지만 그 며칠 사이 시장이 크게 출렁이면 며칠로도 충분히 다쳐요. 원칙은 하루 길어도 아주 짧게입니다. 적립식으로 길게 모으면 되지 않냐고요? 가장 피해야 할 조합이에요. 적립식의 힘은 시간인데 레버리지엔 시간이 정반대로 적이거든요. 이미 사서 물렸으면 어떡하냐고요? 우선 내가 든 게 2배인지 3배인지 정방향인지 곧버스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게 오래 들수록 녹는 상품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본전 생각에 무작정 버티기보다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냉정하게 판단해서 팔아야 해요. 2배짜리로 한 방에 만회하겠다는 생각만큼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게 가장 위험한 길이니까요. 그럼 초보는 대체 뭘 사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시시해요. 화려한 2배짜리 말고 그냥 평범한 지수 ETF 하나면 충분합니다. 시장 전체를 그대로 따라가게 만든 이런 상품을 인덱스라고 부르는데 전문가가 종목을 직접 골라 담는 액티브와 달리 사람 손을 덜 타서 수수료도 싸고 마음이 편하거든요. 코스피 대표지수나 미국 대표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한 회사에 몰빵하는 위험도 없고 오르내려도 녹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복리가 내 편이 돼주거든요. 교육도 예탁금도 필요 없이 그냥 살 수 있고요. 거기에 한 번에 몰아넣지 말고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나눠 사면 더 좋아요. 그러면 비쌀 땐 적게 쌀 땐 많이 사게 돼서 평균 단가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거든요. 재미없죠? 2배로 벌지도 않고 짜릿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재미없음이 핵심입니다. 투자는 짜릿할수록 위험하고 지루할수록 안전하거든요. 오래도록 큰 자산을 일군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레버리지로 부자가 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좋은 자산을 사서 흔들림을 견디고 아주 오랫동안 복리로 굴려서 부자가 됐죠. 큰 돈을 오래 지키려면 한 번의 치명상을 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런데 레버리지는 바로 그 치명상에 가장 약해요. 평소에 아무리 잘 벌어둬도 단 한 번의 폭락에 그걸 다 날려버리거든요. 100을 9번 벌어도 마지막 한 번에 0이 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 빠른 길보다 안 끊기는 길을 택합니다. 토끼처럼 뛰다 자빠지는 대신 거북이처럼 꾸준히 걷는 거죠. 느려 보여도 그게 결국 가장 멀리 가는 길이라는 걸 아니까요. 불판 위에서 화끈하게 타오르는 것보다 은근한 불에 오래 익히는 게 결국 남는 장사인 겁니다. 오늘 얘기를 한 줄로 묶으면 이래요. 레버리지는 지수의 2배로 움직이는 지렛대를 단 상품이라 오를 땐 짜릿하지만 빠질 땐 2배로 아프고 무엇보다 시장이 출렁이기만 해도 볼 드래그로 녹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제자리여도 심지어 방향을 맞춰도 돈을 잃을 수 있어요. 비싼 보수와 굴림 비용, 괴리율까지 사방에서 세고요. 그러니 레버리지는 오래 들고 가는 자산이 절대 아니에요. 짧게 치고 빠지는 전문가의 도구지 시장도 못 보면서 자산을 불리려는 초보의 상품이 아닙니다. 인버스는 거꾸로 거는 상품, 곧버스는 거기에 2배까지 얹은 가장 위험한 조합이라는 것. 그리고 나라가 교육과 예탁금까지 걸어둘 만큼 위험하게 본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지금 시장이 뜨겁습니다. 코스피가 3배로 뛰었고 비투는 사상 최대고 단일 종목 2배짜리에 돈이 미친 듯이 몰리고 있죠. 바로 이런 때일수록 누가 2배로 먹는다고 꼬셔도 한 박자 멈추고 오늘 들은 얘기를 떠올려 보세요. 시장은 가장 확신에 찬 순간에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거든요. 화려한 2배라는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느리지만
단단하게 시간을 내 편으로 두는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지수 ETF 하나가 번쩍이는 2배짜리보다 당신을 훨씬 더 멀리 그리고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겁니다. 당신만의 투자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